그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서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소관 사무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업무 중에요. 그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감시 의무도 있죠. 예, 정선유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요. 2016년 12월 1일 날 국민연금이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제일모직 및 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보고서 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다시피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에 대해서 딜로이트 한진 회계법인은 8조 9,360억, 그리고 삼정 KPMG 회계법인은 8조 5,640억으로 각각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 ISS는 1조 5,200억, 그리고 국민연금 리서치팀은 6조 5,520억으로 평가했습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부위원장님, 혹시 네. 딜로이트 한진 회계법인과 삼정 KPMG 회계법인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가치를 평가했는지 혹시 아세요? 2015년 7월에 안진에서 로직스 가치 평가한 것은 15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증권사들의 리포트상의 로직스 평가 금액을 참고해서 계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기업 가치를 회계법인들이 하는 평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방법은 여기 이제 뭐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그 방법들이 그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방법을 많이 씁니다. 현금 흐름 할인법, 예. 그리고 그다음에 상대 가치법, 순자산 가치법 이렇죠. 예. 이런 것들이 회계법인적으로 회계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많이 사용됩니다. 예. 증권사 리포트가 뭡니까? 증권사는 이제 소위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 평가 보고서가 뭐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누가 그거 책임져 주나요? 그건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은 결국 이제 그 사용하는 고객들이 얼마만큼 그 공신력을 부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안진이나 삼정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 증권사 리포트를 가지고서 가치 평가를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제 그 가치 평가를 평가가 필요한 계기, 그 다음에 평가에 부여된 시간, 뭐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그때 다르다고 보는데 15년 7월달에 그 안진에서 저기 요청 받을 때는 뭐 그 방법, 뭐 증권사 리포트 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시간이나 어떤 그런 여유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뭐 그냥 단순하게 추측을 합니다. 예. 이게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기업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이 방법도 지금 시중에서 쓰이는 방법이다 그 말씀이세요? 굳이 말하면 증권사 그거를 리포트를 결국 그러면 분석해서 평균 그것도 낸 거예요? 일종의 상대 평가 방법 비슷하겠죠. 여러 다른 유사한 분석 기관에서 나온 결과를 그 평균해서 이용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증권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이러한 기업가치 방법을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인정하신 거네요. 아니,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지금 책임지실 수도 있어요? 책임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아무런 책임 없이 말씀하시는 건 아닐 위원장- 테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님, 그거는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사용됐다는 걸 저는 그냥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런 왜 그렇게 그러면은 애널리스트의 가치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걸 의뢰한 쪽에서 적정한지를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그거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하는 것보다 저는 그 당시 15년 7월달에 가치평가의 그 정황을 제가 의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기 그 삼정에서 가치 평가한 내용들 보세요. HMC 투자증권은 9조 원대로 평가하고요. 하나대투하고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 3조 원대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요걸 평균을 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는 일정하게 일리 있는 듯이 지금 얘기를 하신 것이라 제가 지금 약간 놀랐어요. 아니, 제가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요, 의원님. 그렇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 내 가지고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 가치 평가를 의뢰하고 필요로 하는 데서
훨씬 더 엄정하고 장기간에 걸친 훨씬 더 그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면은 그런 방법론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단순하게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한 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그 뭐 일정 기간을 주고 방법론도 주고 그 다음에 사업 그 계획서 같은 것들이 충분하게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선위 위원장이시죠? 이번에 증선위에서 그거 하시면서요. 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분식회계 관련해서 다루시면서 5월 16일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다시 말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선위에서도 논의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 과정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는 삼성 쪽에서 그냥 알아서 책임질 문제지 금융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의원님, 증선위에서 그 소위 가치 평가가 문제가 된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15년 7월달에 가치 평가가 아닙니다. 15년 10월달에 가치 평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공정가치 평가 방법론 등을 좀 지적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년 10월달 평가가 증선위에서 다뤘던 주된 안건이고 15년 7월달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그 평가 보고서를 평균한 거기 때문에 그 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그 역할 중에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감시 의무가 있다는 점 제가 아까 물어봤더니 그렇습니다. 있다고 예.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 밖에 나가서 정상적인 회계법인이나 정상적인 회계사들한테 이렇게 기업 가치 하는 거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요. 안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개월간의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한 값, 최근 2개월간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한 값을 또 더하고요. 가장 최근일에 증권사 리포트를 더한 평균값에 제일모직 바이오 부문 평가 결과를 더한 이런 게 나옵니다. 결국 두 회계법인은 합병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업 활동을 앞두고 대상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회계관리상 인정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증권시장에 떠돌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를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단순한 더하기 그리고 나누기를 통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산정하는 일을 회계한 일을 저질렀다고 저는 봅니다. 증권회사 리포트 자료는요. 투자자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하는 참고 자료로 제공되고 통상 그 수치가 너무 낙관적이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쓴 애널리스트도 책임지지 않고 증권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느냐 여쭤봤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